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은 하프 물개 오메가3 영양제 프리미엄 세롤제와 함께합니다. 오늘 1시 국토부 긴급 속보 부동산 대책 전격 폐지, 국토부의 110 대책과 319 대책, 926 대책과 88 대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었으며 270만 공급 대책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폭탄이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세금 폐지는 감대였고 세금 뜯는 국회만 남았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재건축과 재개발 임대차 입법과 재초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인가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국토부 긴급 속보 부동산 대책 전격 폐지. 정말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국토부 긴급 속보 부동산 대책 폐지 위기. 일기 신도시 지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재초안 폐지도. 자,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지금 모든 정책이 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국토부 속보, 공급대책, 윤 대통령 부동산 대책 폐지 가능성이 크고 이미 시행령으로 확정된 것들 빼고요. 자, 변경이 불가피한 것들도 상당히 나올 거예요. 특히 3기 신도시 분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일정이라든가 어떤 혜택 변경, 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그린벨트 폐지 다 미지수입니다. 정말 많죠. 한마디로 공급대책이 늦어지고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세금 임대사업, 자, 양도세 중과세. 지금 중과세가 유예된 상황이에요. 유예. 근데 종부세 이것도 대폭 맞췄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자꾸 그쪽으로 이제 반대, 공시가 현실화 폐지 쪽으로 이제 유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종부세 조금밖에 안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폐지돼 버리면 예전에 2021년 때 엄청나게 냈던 세금 이상으로 부활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절대 공시가격 현실화 하면 안 돼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시켜야 돼. 이거 폐지 안 시키면 여러분들이 낼 세금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가까워지니까 이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세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종부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세 이런 거 다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종부세 폭탄, 임대차 입법 폐지 무산. 그렇죠. 임대차 입법, 이건 악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세입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약간 좀 더 크죠. 2021년 다시 원상복귀, 그 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서울시는 나홀로 토지거래와 가재 축소,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너무 침체다. 공공 SOS, 용산개발, 신속통합 이런 것들을 활성화 빠르게 하겠다.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사업이 물거품, 무한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전격 폐지. 아무튼 윤석열 부동산 정책은 올스톱 지금 된 상태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폐지되고 어디까지가 늦어질지는 가봐야 돼요. 자, 먼저 공급대책 270만호 공급대책 무산, 공급 부족 초비상, 3기 신도시 1기 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것도 무산돼요.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3기 신도시 기다린 분들 1기 특별법, 1기 특별법은 무산된다기보다도 여기 지원이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죠.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크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국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국토부 추진 불가능해요. 국토부가 뭘 하겠어요.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초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거 불투명해서 불투명.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했죠. 안전진단 이것도 없앤다고 했고 재개발 기간 단축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불투명이에요. 이 규제 완화하는 거. 자, 규제 완화가 불투명. 분양은 미뤄지고 거래는 줄어들죠. 이제 눈치 싸움이 치열하겠죠. 세금 대책, 상속세, 증여세, 국회 불통될 가능성이 커요. 다들 좋아했잖아요. 이제 좀 더 줄어들겠다 이렇게. 근데 금투세는 통과됐고 보유세 21년 수준으로 다시 또 폭등. 보유세 속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1년 진짜 많이 냈잖아요. 집값 특히 비싼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끝장나요. 양도세 중과 최대 80%.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국토보유세 도입. 물론 취지는 상당히 이해하지만 이런 걸 왜 도입한다고 하는지. 보유세 실효세율 1% 올려.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보유세 올리고 물론 지금 세금이 거의 거치지를 않으니까 문제긴 한데 부자들한테 돈 삥 뜯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부동산 국토부 핵심 대책 4번의 무산 위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 지금 이제 뭐 주간 시세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주간 시세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겨울에는 주춤할 것이다. 그렇지만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 아직 뭐 이제 목요일 날 나온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 내내 0.00 서울 집값이 아파트값이 0.00 유지하다가 이번 주에 0.02로 처음으로 또 올라왔어요. 역시 설날 지나니까 올라가잖아요. 이 추세라면 제 생각에 0.05, 뭐 0.28 해가지고 볼 것도 없어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른 나라도 뛰고 있기 때문에 설날도 지났겠다. 이제 봄이 오는 계절 2, 3, 4, 5, 6, 7, 8, 9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너무 막 폭락 이거에만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뛰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가 뛸 것 같아요? 이번에 뛰는 것들은 2023년, 24년에 안 뛴 것들이 뛸 가능성이 커요. 일단 경기도나 지방이 안 뛰었는데 거기가 뛴다, 지방이 뛴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안 뛰었다고 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서울 우선이고 좀 넓게 보면 수도권. 자, 여기 안 뛴 것들 뭐가 안 뛰었어요? 구축 아파트가 안 뛰었어요. 오래된 아파트가. 맞잖아요. 21년 대비 지금 시세를 비교해가지고 안 뛴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뛰었어요? 재개발이 안 뛰었습니다. 재개발 빌라들 얘들 뛸 가능성이 커요. 물론 단독 다가구 얘들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얘들이 더 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얘들이 안 뛰었기 때문에 특히 지금부터 그동안 2년 동안 안 뛰었다는 것은 대박이에요. 대박. 알았어요?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서울. 근데 2년 동안 안 뛴 서울의 구축 아파트하고 오래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빌라들 특히 이제 외곽 애들도 별로 못 갔잖아요. 서울 외곽 있는 애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고점 대비 저점이 너무 많이 처진 것들이 올라간다. 자, 이제 그 얘기는 한번 했고요. 국토부 부동산 핵심 대책 4번 무산 위기. 부동산 띄우기 다시 꺼낸 윤석열 정부 110 대책, 319 대책, 926 대책, 88 대책.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2020년 폐기. 단기 등록 임대 재도입을 하겠다. 319 대책, 926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고 시세 70%로 고정해버리겠다. 이게 폐지되면 종부세 안 뛱니다. 장기 임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하겠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게 대책이었고 88 대책 때는 공급, 서울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수도권 42만 늘리겠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초환,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받지 않겠다. 폐지.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자, 주택수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제외시키겠다. 이런 모든 것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쭉 있습니다. 월별로.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금 뜯는 국회. 이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급브레이크. 물론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을 계속 띄우는 쪽으로 왔어요. 정말로 이해는 가요. 2022년에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책 아니면 규제 완화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주택자 입장보다는 유주택자 입장에 서서 집값 띄운 건 맞아요. 인정할 건 해야죠. 자,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국회 공익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자, 규제 완화해서 유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심을 했었는데 이제 야당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아마 세금을 뜯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특히 비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90% 때려버리면 종부세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중과세 철폐 폐지했다가 25년까지 유예했는데 유예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과세 없애는 게 아니라 중과세 부활하겠죠. 취득세 감면 시행령 개정했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자,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소득세법 이거 국회 통과가 돼야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시행령은 시정됐지만 국회 통과 재건축 용적률 고층 부분적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야당 현실화 아마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시행령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행령 만든 거죠. 그런데 그런 정책이 한계에 노출됐어요. 자, 입법정책 야권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은 좌초 수정될 가능성이 커요. 야당 무조건 반대 명분 없고 중산층 무시. 좀 저는 뭐 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무 세금을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탈. 더 크게 보면 상류층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제 국토부 세금 축소 폐지 세금 폭탄 원상복귀 금투세 폐지 상수세 완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종부세 징벌적 과세 인정 이중과세다 폐지시켜버리려고 했어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공제한도 상향 야당 종부세 유지 방향인데 그나마 여당에서 밀어붙이니까 이제 폐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시국이 되어버렸으니 폐지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죠.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 공제 5억에서 8억 파격적 와 1인당 자녀 공제 정부가 5천에서 5억까지 현행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어요. 이거 국회 통과 안 됐잖아요. 1인당 5천에서 5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상속세 통과 안 됐다면 이건 또 두드러 맞아야죠. 이제 5억까지 안 되고 그냥 5천까지만 적용되는 거죠. 인구 감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세율도 낮춰야 돼요. 부자들이 봉유돼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넘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줄지도 않는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넘친다 그것은 상류층을 개무시하는 거죠. 맞잖아요. 또는 지나치게 준다 이것은 상류층만 위한 정권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투세 이거 다 협의해갖고 폐지된 거고 양도세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지금 2주택 기본세율이 10% 기본세율이 20% 자, 한시적 적용 현행은 3주택 이상은 20% 30%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다시 위에 걸로 부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2021년 6월 달에 적용됐던 기본세율 20%, 기본세율 30%, 3주택 이상은.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기본세율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럼 얘는 60% 두드러 맞는 거고요. 얘는 70% 두드러 맞는 거예요. 3주택자는. 이거 다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 지금 세율 1억 원 이하 10%쭉 있죠. 30억 원 초과 50%. 이게 개정안에서 자 10억 원 초과 40%까지 그 2억 원 이하가 10%인데 이것도 문제가 됐다 이거죠. 자, 종부세 변동. 어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여러 개 합쳐갖고 30억 원인데 30억 원이면 넌 부자구나. 그래 부자 맞아요. 30억 원 갖고 있다면. 근데 갭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이 한 2개인데 그러면 한 14억만 있어도 30억 돼요. 얘하고 나눠가지고 전세가 50%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면 14억밖에 없는데 세금을 몇 번 얼마 두드려 맞는지 가르쳐 줄게요. 30억 원. 자, 지금 7,151억 원을 두드려 맞았어요. 언제? 개정 전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1,400밖에 안 내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1,400이 7천만 원까지 세금을 낸다는 얘기고. 자, 갭 투자로 내 돈 한 12억 정도 되면 이제 25억. 5천만 원 두드려 맞아요. 이거 진짜 미친 거죠.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 돼버리면요 더 올라가요. 부동산 대책 전격 폐지. 지금 국회 계류 국회 법안, 재건축 개발 특례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입법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다주택 세금 완화. 이게 지금 계류 중이에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런데 부정적이다. 폐지가 되기보다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사업 중단. 270만 공급 대책,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다 부정적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후퇴할 가능성이 커요. PF 변동 위기. 자, 그 다음에 88 대책 재건축 개발 단축, 용적률 완화하는 거 다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기 특례법 등 이런 것들이 지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즉 이번에 선도지구에 대해서 지자체, 정부, 그 다음에 조합 이 삼각형이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원이랄지 아니면 통합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는 속도랄지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집값 전망 불투명. 정부 정책이 그동안에 집값 띄우는 쪽으로 많이 간 거 맞아요. 그런데 뭐 정부 정책이 다시 꼬리를 내리게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겠죠. 신도시 정비 사업 늦어지면 또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말해요. 규제가 강화되면 집값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신도시가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면 공급이 줄어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이 없어버리겠죠. 그래버리면 서울은 진짜 집값 또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물량이 없어지면 이건 집값 올라가요. 물론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랑 같이 봐야 돼요. 시행령 외에는 미지수다. 부동산 완화 정책 원상복귀 6가지. 자, 상속 증여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죠. 다주택 중과세 폐지 5월까지 이제 유예. 이것도 올 이제 계속 유예인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야당이 반대하니까 중과세가 부활될 거예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은 되겠지만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정부가 또는 지자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국회 반대 보유세 폭탄, 제초안도 폐지, 규제가 완화되는 건데 제초안 칭고, 기간 단축 이런 것들도 원상복귀로 늦어질 수도 있어요.
주택 공급 대책, 지금 아무튼 여러 번의 대책이 유명무실화 돼버렸다. 부동산 3대 악법이 뭔 줄 아세요? 임대차 2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 무조건 4년 사는 거 이런 거요. 부작용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임차인한테는 좀 좋은데 임대인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자, 제초안 폐지. 1인당 8천만 넘기면 초과이익 환수 50% 환수. 이게 말이 되나 이거. 공사비 인건비도 증가해서 재건축 수익도 안 나는 판국에 이래버리면 누가 재건축하겠어요. 정비사업 활성화. 자, 이거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폐지될 수도 있어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폭탄이 생길 수 있고 90% 현실화되면 세금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60% 수준에서 끝나야 하는데 90%로 다시 확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좀 이제는 중립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세금에서 너무 무주택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유주택 편만 안 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집값이 폭등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지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 실현과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등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미 대폭적인 규제 쪽으로 기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세롤의 2통을 구매하시면 글루타치온과 콜라겐 영양제 한 통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이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